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좀 실내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야외 수업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 계획들 잡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 가끔 이제 급히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 못 받으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저기 해외도 가고 뭐 섬에도 가고 그러셔갖고, 그러니까 이 좋은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 여가 시간에 여행도 잘 다니시고 마음 편하게 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찾아오신 분들, 이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뭐 돈 버셔야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또 여러분들 본인 각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이제 기리는 뜻으로 스스로를 향해서 큰 박수를 치면서 우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급성장하는 소형주택 시장.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나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의 이야기들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들 몇 개 살펴보면서 이슈를 좀 잡아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가 거래가 안 돼갖고 지방부동산 이제 점점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기사 내용 그렇게 뭐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서울도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약세를 보였죠. 지금은 이제 뭐 회복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지방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분양이 양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은 부족해요. 쓸데없이 지방이 많이 짓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고요. 요즘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뭔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가서 엉뚱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끔 눈에 띕니다. 이거 갖고 제가 뭐 신문기사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이런 시기에 자칫 서울이 너무 빨리 이제 올랐다는 이유로 나도 딴 데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방에서 이상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부디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해서 그때 이제 강의를 해드릴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전화 갈 거라고, 기획부동산들 조심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이 경기도 일대 워낙 이제 편차가 심하기는 한데 새로 분양시장이 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래에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발생을 했죠. 예측됐던 일이에요, 이미. 2기 신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이제 계획만 발표를 해놓고 더 기존에 만들어졌던 2기 신도시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그러니 이제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사에 냈던 얘기가 이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2기 신도시 이미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계속 두들겨 짓는 거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어떤 투자를 생각하신다든지 절대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분양의 무덤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게 검단 신도시에 가까운 곳에 계양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곡지구랑 꽤 가깝습니다. 항상 부동산 가치 평가할 때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대기업군이 몰려있는 곳에 그 도시가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계양 신도시가 만약에 뭐 원래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면은
훨씬 더 기존의 검단 신도시보다는 우월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 검단 신도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일요일에요. 현장 답사를 좀 다녀왔어요. 그 기자가 좀 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와갖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현장도 한번 돌아보고 현지 공유중개사분들 좀 만나보고 그거를 통해서 좀 생동감 있는 답변을 드리려고 일요일에 다녀왔는데 성수동이에요. 트리마제죠. 트리마제 이 아파트가 다 이제 대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다달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에 한꺼번에 땡겨서 내죠. 연세의 형식으로 제주도에서 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내죠. 근데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외국계 기업의 뭐 중역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의미를 갖는 게요. 47층짜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가능했었던 제도가 기부 체납을 25% 이상 하게 되면은 최고 그러니까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였고 또 하나 용산에도 있죠. 용산 첼리투스가 이제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힘들어졌죠. 2014년도에 2030 서울 플랜을 만들면서 35층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층을 넘어서는 그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거 이제 요원해진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트리마지 바로 옆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 2, 3, 4구역이 있죠. 그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한 주에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성수 4구역 건축 심의를 서울시에서 사실상 반려를 하면서 성동구청에 얘기를 한 것이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1, 2, 3, 4구역이 있는데요. 성수전략정비구역 중에서도 2구역이 다른 3개 구역 대비 속도가 좀 늦어요. 내년도 3월이면은 일몰제에 의해서 구역 해제가 될 수 있으니 2구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의견을 성동구청에 이제 제시를 한 상태예요. 근데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거는 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제동을 걸고 싶은 거죠. 그겁니다. 이제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2구역은 그렇다 쳐요. 그 구역 내에 있는 거니까. 뭐 일견 타당한 면도 있어요. 1, 2, 3, 4구역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통합개발의 형식, 그 성격이 좀 짙거든요. 1, 2, 3, 4구역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그런 기반시설들,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구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나머지 구역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뭐 2구역에 대한 문제 보완하라라고 하는 거 뭐 타당한 듯이 들려오는데 근데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은 강병북로 지하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용산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 그것과도 연관지어서 검토를 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강병북로가 용산에서부터 이 성동구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용산 마스터 플랜 누가 안 내놓고 있어요? 서울시가 지네가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동구 보고 뭐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항상. 아니 그냥 멀쩡히 내비두면 될 것을 무슨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을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동구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지 말라는 거죠. 영화 넘버3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넘버3 보면은 그 검사로 나왔던 최민식이 한석규한테 그런 얘기하죠. 사우나에서 했던 얘기인가요? 네가 뭐를 하려고 하던 간에 하지 마. 이거예요. 서울시장의 기본 취지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특히 2011년도에 50층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때는 가능했죠. 왜냐면 2014년도 2030 서울 그 플랜이 나오기 전 35층 규제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기부 체납 결정까지 된 상태에서 최고 50층을 전제로 모든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그런 구역인데 사실 그거를 50층을 대놓고 하지 말라라고 하기가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약간 명분이 약하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 구역에 지금 뭐 일몰
범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으니 이 구역을 보완하라. 저 뭐 되도 않는 강변북로와의 그 연관성을, 용산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빠꾸를 시키는 거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한남 3구역도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한남 3구역도 예전에 그랬어요. 한남 3구역도 우리가 이제 그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7번을 빠꾸를 시켰어요. 7번을. 연계성을 감안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아니, 공공성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정비조합한테 그 일을 떠맡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워야 될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으면서. 그러했어요. 과거에도 그러했고 똑같은 양상을 이 성수동에 대해서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캐치를 하셔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 서울시장 재임 하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어쩔 수 없다. 서울시장이 저 양반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